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우리 네이버가 소유한 우리 기업이 소유한 일본의 최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게 도둑맞는 지경입니다. 저는 뭐 이미부터 이 정보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고 약 10일 전부터 방송에 출연해서 이 공중파에서는 이거 굉장히 우려된다. 뭔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뭐 최근에는 뭐 연합뉴스 TV나 YTN이나 어제는 이제 KBS에서까지 이렇게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드렸었는데 제 채널에서도 여러분께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라인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은 도대체 어떤 메신저냐? 라인 일본에서 이용자가 9,600만 명입니다. 그럼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니까 딱 80%가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디지털화가 덜 된 나라예요. 더 아날로그적인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일본 인구의 80%가 그러니까 100%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인구의 80%가 라인을 이용한다. 일본 이용자 말고도 글로벌리 누적 활성화된 이용자 수가 누적 10억 명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라인입니다. 일본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라인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인 거예요. 뭐 그냥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웹툰을 보거나 뭐 스트리밍 음악을 듣거나 뭐 선물을 주고받거나 쇼핑을 하거나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등 이 라인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하고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도 그죠?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화된 메신저의 용도가 있는데 워낙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시에 정부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공지하고 대응책을 이제 발표하는 우리나라는 문자로 보내잖아, 이 서비스를. 근데 그 알림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일본에게 있어서 사회 인프라다. 없어서는 안 될 사회 통신 인프라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일본에서만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요. 어, 설명드리면 라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봤을 때 일본에서도 9,600만 명이지만 태국에서는 5,300만에서 5,5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선 규모가 라인을 이용하고 있고요. 대만 인구가 제가 알기로 3천만 정도 될 텐데요. 대만 인구 2,200만 명이 라인을 월간 활성화된 이용자입니다. 인도네시아도 8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일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메신저지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메신저 역할,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좀 강조를 해 드릴게요. 근데 이런 라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획하고 만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기반으로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이런 라인이라는 플랫폼 기업을 일본화하겠다. 일본에게 도둑맞는다. 이걸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인이 어떤 메신저인지 제가 여러분께 좀 체감 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그럼 라인은 지분 구조상 어떤 건가? 한국 기업인 건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인 건가? 정확히 구분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지분 구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와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출자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어요. A홀딩스. A홀딩스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A홀딩스는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A홀딩스의 자회사가 라인 야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A홀딩스는 라인 야후의 6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를 반반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라인 야후라는 이 라인이라는 이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은 한국의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을 가지고 있는 지분 가지고 있는 반반씩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라인야후에 대해서 이제 일본 총무성이 뭐 이렇게 행정지도를 보냈죠. 행정지도를 보내면서 라인야후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경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질문을 또 많이 주세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경과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2011년 6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때 라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 및 야후재팬 합병 합의를 합니다. 이때 20년 9월 들어서 5대5 합작법인 A홀딩스를 설립하죠. 근데 왜 이때 5대5로 했느냐? 근데 네이버로서는 워낙 일본의 그 지위가 소프트뱅크의 일본 내 지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지위를 활용해서 네이버의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하지만 소프트뱅크의 일본 내 지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5대5의 합작법인을 만든 거예요. 다시 돌이켜봐도 그러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23년 11월에 라인 개인정보 51만 건 유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유출 사고의 경위는 네이버 클라우드로부터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차 행정지도를 보내면서 네이버와 어떤 기술 독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위탁 관계,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종료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네이버 측에서는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보고서까지 내요. 냈는데 또 이번 4월에 2차 행정지도를 낸 거예요. 물론 정부가 확인하기로는 이 행정지도 안에는 네이버의 라인 그 지분을 매각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합니다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는 그렇게 확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지도 안에 라인 지분을 매각할 것을 강압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팩트인지는 저도 현재로서는 모릅니다만 어제까지는 제가 2차 행정지도에는 라인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 봤지만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았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경과예요. 그 두 가지 입장차가 뭐가 사실인지는 현재로서는 전 구분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가 유독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과도하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대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의심을 이 나머지 다른 사태랑 좀 비교해 보면 가능합니다.
NTT 도코모가 59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NTT 니시일본이 약 12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행정지도는 뭐냐면 자체 개선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너네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을 보고서를 제출해. 그리고 그 개선 방향을 우리는 수용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라인 야후는 상대적으로 보세요. 52만 건입니다. 근데 52만 건에 대해서 행정 지도상에서는 지분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인 거고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 청무성이 그렇게 나서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이버로서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양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특히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플랫폼 사업은요 완전히 규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강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일본 총무성에서의 압박이 있거나, 근데 우리 한국 정부, 좀 제 화면을 키울게요. 일본 총무성에서의 압박이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뭐 대응이 그동안 없었다고 오늘 오후까지 없었잖아요. 아무 대응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이버로서는 어떨까요? 아, 그냥 이거 팔으라는 얘기구나.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은 일본의 네이버가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경우 가뜩이나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좀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좀 알아서 긴 거죠. 기업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네이버는 무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 오늘이 있었죠. 오늘 결과가 뭐냐면 이 부분을 꼭 거론해야 되죠. 일본, 그러니까 라인 야후의 사내 이사진이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에요. 바로 신중호입니다. 신중호 공동대표, 대표이사님이셨어요. 대표이사이자 CPO예요. CPO는 Chief Product Officer. 그러니까 그 라인이라는 이 기업의 프로덕은 플랫폼이죠. 플랫폼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헤드예요. 실제 이 신중호 대표님을 라인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총괄하고 기획하고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신중호가 오늘 이사회에서 한국인 유일한 이사인데 신중호 대표를 퇴진시켰습니다. 퇴임권을 의결했어요. 2011년부터 라인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총괄했던 이 라인의 아버지를, 물론 이사직에서 사퇴를 했지만 CPO직은 여전히 있어요. CPO로서 최고 제품 책임자인 거죠. 로서는 직이 있는 거예요. 있지만 이사진으로부터 퇴임됐다는 얘기는 의사결정권이 다 일본인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라인은 이제 의사결정권에서 이사회가 공통적으로 의결하기를 한국인을 빼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쨌든 네이버로 하여금 우회적으로 정리를 하라, 지분을 정리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50인데 여기서 만약에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1만 사더라도 1%만 사더라도 그러면 소프트뱅크는 51%가 되고 네이버는 49%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권이 소프트뱅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이게 데이터 주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일본의 국민 80%가 이용하는 이, 어, 이 플랫폼을 일본의 유일한 소유권, 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지 한국이 소유한 기업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논한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지털화가 덜 되었고요. 아직도 아날로그고요. 우리나라는 현금, 동전 없으면 못 살 일이 없어요. 동전 없으면 못하는 일이 몇 개 없어요. 오락실 게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뽑기 뭐 이런 거 빼고는 동전 없이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동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만큼 아날로그적이에요. 아직까지 일본은. 근데 그 디지털로의 전환을 못 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 플랫폼 기업을 우리 걸로 가져가자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산업화하겠다. 라인이라는 기업을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오늘 낮에 우연히 본 하나의 카툰인데요. 제가 카툰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만화를 보여드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이 정권을 쥐든 민주정부가 이 정권을 쥐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정치적 편에 서서 이 보수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만화를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자, 도둑을 만났어요. 근데 이 도둑은 라인 도둑이죠.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놀랐어, 주인이. 어떡하지? 죽은 척 할까? 못 본 척 할까? 기절한 척 할까? 그래서 아예 자는 척 하자. 아유, 이쁜 것 하면서 라인을 훔쳐가죠. 여기 일본 국기가 있죠. 저는 정확히 이 만화의 모습하고 유사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처음 신문 인터뷰를 했거나 방송 출연을 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는 일을 5월 1일부터 했어요. 벌써 10일 됐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정부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이버의 입장 전적으로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제공하겠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지금 소프트뱅크가 나선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선 건데 일본 정부가 나선 것에 대해서 네이버가 어떻게 할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됩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면 우리 정부가 나서야죠. 소프트뱅크가 나서면 네이버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든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지켜보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지만 일본 총무성이 나섰으니 우리도 대통령실이 나서거나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가 나섰는데
정부는 지켜만 보고 네이버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이버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근데 이렇게 한 수십 일이 지나는 동안 네이버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TF팀 같은 것도 꾸리고 그렇게 하면 나도 적극적으로 TF에 참여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국 정부가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한국 정부는 혹여나 우리 외교부가 나섰을 때 애써 쌓아왔던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무너뜨릴까 조심스러워서 그냥 무대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제 추측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 추측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오늘 기자회견 한 거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면 좀 저는 기자회견 한 게 이렇게 수십 일이 지나서 그 라인야오 이사회가 열리고 신중호 공동대표가 퇴임하고 나서 그리고 정말 많은 야당과 여당에서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서야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에 나선 그 인물도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과기정통부 장관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아니고 과기정통부 1차관도 아니고 과기정통부 2차관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게 과연 맞는가? 더 책임 있는 장관급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또 여러 가지 발언 중에 뭐냐면 네이버하고 긴밀히 소통해 왔다. 그리고 일본 총무성에서의 행정지도를 면밀히 검토해 왔고 그 내용을 네이버와 공유해 왔다. 그리고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기다려 왔다. 근데 저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기다려온 게 아니라 총무성의 대응이니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외교부가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깨트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외교는 외교고 실리는 실리잖아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실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외교는 외교대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얻을 걸 얻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도록 그냥 지켜만 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대응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기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기류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것일 수 있다. 라는 게 걱정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 쓰면서 2023년 전망할 때도 그랬고 24년 전망에도 그렇고 디지털 신냉전 시대가 오고 그리고 디지털 규제를 강화하고 디지털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된다. 일종의 디지털 국수주의가 등장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으로 자국의 플랫폼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플랫폼을 좀 배제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 자국의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수주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틱톡 퇴출법을 통과시키죠. 일본은 라인야오의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하죠.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하고 인공지능법을 통과하고요. 강력 규제 리스트 중에 여러분
알리테무 쉬인이 있죠. 알테쉬라고 하죠. 알테쉬. 중국 C커머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에요. 이 알리테무 쉬인 중에 쉬인을 규제 리스트에 넣었어요. EU 집행위가. 물론 그 명분은 뭐예요? 데이터 보호죠. 명분은. 그러나 실리는 뭐예요? 산업 보호인 거예요. 중국도 중요 데이터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마련하죠.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플랫폼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플랫폼들을 배제하기 위한, 규제하기 위한 이런 엄청난 노력이 영위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의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압박을 취하고 경영권을 뺏기고 일본이 훔쳐가고 있는 도둑질을 그냥 지켜만 보고, 그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저도 어제 KBS 뉴스라인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정부가 하는 일은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고 해외에 투자할 때 온당한 대가를 받지 않도록, 온당하지 않은 대가를 받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주된 일인 것이다. 기본적인 일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여러 산업 전문가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릴게요. 이제서 수십 일이 지나고서 라인야후 이사회 열리고 한국인 이사회 이사진이 사라지고 나서, 경영권을 이미 박탈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한 겁니까?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럼 다 뺏길 거 뺏기고서 이제 와서 일본과 관계도 멀어질 그런 선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의 사례지만, 그러면 만약에 우리 플랫폼 기업 쿠팡이라든가 혹은 우리 통신사라든가 우리 카카오톡도 해외 진출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카카오도. 그러면 일정 부분 해당 국가의 통신사나 이런 IT 기업과 뭔가 공동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했으니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지분 정리해줘 라고 하면 지분 정리 안 해줄 수 있나요? 만약에 일본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면, 그럼 우리랑은 한판 외교적으로 우리 더 이상 파트너십 끊자는 얘기인가요? 라고 그 나라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절대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국수주의 환경이기 때문에. 디지털 국수주의 환경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우리 네카오라고 하잖아.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나름 국제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키운 우리 기업을 일본에게 도둑맞는 이런 일은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발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드리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라인 사태를 더 제대로 공감하고 각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뭔가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목소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못 추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소리를 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정부가 늦장 대응하지 않도록, 대충 대응하지 않도록 모두가 국민적 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하나의 일이 자칫 잘못된 사례로 불거지지 않도록
뭔가의 노력을 해 주시길 좀 바라는. 맞아요. 독도 뺏기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할 겁니까? 독도 뺏기고 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절대 그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본과 그러면 우리 일본에 뭐 공급 안 할게요. 우리 일본으로 수출하는 뭐 핵심 소재 부품 뭐 공급 안 할게요. 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당장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통제해서 어, 라인 작동 안 하게 해버릴게요. 라는 뭔가의 강한 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어, 자기 국가로 훔쳐가는 일을 막도록 하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어떤 외교적인 정황을 미처 모르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제 표현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의견을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생각, 저의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례들이 남을 수 있고 일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로도 더 많은 사례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국수주의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